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지도 교수님께 구워 삶아지고 있던 대학원 공돌이들은 랩미팅을 끝내고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2차, 3차로 진탕 마신 공돌이들이 점점 취하게 되면 돈도 없는 공돌이들이 서로 내가 내겠다, 네가 내겠다 하며 너나 할 것 없이 신용카드를 하늘 높이 치켜들고는 그 누구도 카드 단말기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곤 했는데요. 이제는 스마트폰을 꺼내는 순간 그 사람이 결제를 할 수밖에 없는 초간편 결제 서비스가 등장해 10년 후에 공돌이들은 내 스마트폰이 어디 갔더라 라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슬픈 전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는 신세계의 스페이, 롯데의 엘페이, 네이버, 카카오, LG페이는 물론 대민페이까지 다양한 간편 결제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2015년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는 갤럭시 S6, S6 엣지와 함께 삼성이 개발한 새로운 간편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긁어서 결제하는 곳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실물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을 카드 단말기에 가까이 가져가기만 하면 결제가 되는 매우 신박한 방법이죠. 오프라인 결제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삼성페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혹자는 삼성이 지금까지 만든 제품과 서비스 중에 가장 편리한 기술이라며 극찬 아닌 극찬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삼성페이가 우리나라에서 핫할 수밖에 없었던 기술적인 이유를 알아보고 애플페이, 구글페이, 알리페이 등의 다양한 결제 솔루션들에 대항하기 위해 향후 변신할 삼성페이 모습까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유로페이, 마스터, 비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거대한 글로벌 카드사들은 1995년 카드회사 앞글자들을 따서 만든 글로벌 금융조직 EMVCO를 만들었습니다. Near Field Communication 라고 하는 요즘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NFC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카드사 연합은 간편 결제 표준을 제시했고 이러한 결제 방식이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권 국가들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죠. 이름 그대로 가까운 거리에서의 무선 통신 기술인 NFC는 스마트폰과 같이 NFC 기능을 탑재한 전자기기들끼리는 10cm 이내에 가까운 거리에서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인데 주고받는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로 전달되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이 NFC를 지원하고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가 NFC를 지원한다면 실물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갖다 댐으로써 간편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애플페이나 구글페이, 국내에서의 페이커와 같은 결제 서비스가 바로 이 NFC 기반으로 한 간편 결제 방식이죠. RFID 기술로 시작한 교통카드는 이제 스마트폰의 NFC 기술까지 활용하여 티머니, 캐시비와 같은 교통카드 서비스까지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비접촉 간편 결제 서비스는 NFC 기술을 중심으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 NFC라는 녀석이 그리 빨리 보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넌 때문이지. 글로벌 카드사 연합 EMVCO는 NFC 기반 결제 시 수수료를 거두어간 문제도 있었지만 마트, 백화점은 물론 전국 모든 소상공인들이 원래 사용하던 신용카드 단말기를 NFC 단말기로 교체해야만 이러한 새로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큽니다. 바로 그때 기존의 카드 단말기를 바꾸지 않고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삼성페이. 삼성이 인수한 회사 루프페이는 신용카드와 같은 마그네틱 카드를 긁는 대신 결제에 필요한 카드 정보를 무선으로 전달할 수 있는 Magnetic Secure Transmission MST라는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세계 최초로 MST와 NFC를 합친 간편 결제 서비스는 삼성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애플은 카드사로부터 애플페이를 사용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지만 삼성은 삼성페이를 사용하더라도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아 카드사들도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고 여기에 삼성페이가 MST를 지원하기에 가게 사장님들은 단말기를 따로 교체할 필요도 없이 손님들에게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원래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곳이면 어느 곳이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이 입소문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국내에서는 삼성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은 점까지 더해져서 순식간에 삼성페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7월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융결제 1위에 오르며 오프라인 간편결제 락스타가 되어버렸고 최근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맹공에 온라인 간편결제 점유율이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도 애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신용카드를 단말기에다가 역동적으로 휙 긁는 것보다는 카드를 꽂은 상태로 결제가 완료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ATM을 비롯한 각종 결제 단말기 교체가 법제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카드를 긁어 결제하는 마그네틱 방식은 신용카드 복제 범죄나 보안 취약성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기에 이제는 신용카드에 박혀있는 금색 IC칩을 통한 결제로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유소에서 보너스 카드를 적립할 때나 구형 단말기에서는 카드를 긁어서 결제하죠. 기존의 신용카드의 뒷면을 보시면 까만 띠가 보입니다. 마그네틱 선이라고 부르는 이 검은 띠는 단순히 까만색으로 색칠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석 가루들이 아주 섬세하게 뿌려져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 자석 가루들을 이용하여 N극과 S극을 잘 배열해놓고 0과 1을 표현해 놓음으로써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과 같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 마그네틱 선에 산화철과 같은 자석 가루들을 알코올에 잘 섞어 뿌려보면 그저 까만 띠 같았던 곳에 아주 섬세한 별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라떼 시절 5.25인치, 3.5인치 디스켓부터 하드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자석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카드로 긁어서 결제할 때는 카드에 이 까만 띠 자석이 날렵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단말기에는 돌돌 감겨진 코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단말기의 코일에 카드의 자석이 지나가며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전류를 만들고 이 전류를 통해 카드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죠. 신용카드 단말기의 목적은 지금 결제하려는 신용카드의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이 정보로 결제 정보를 서버에 날리는 것이죠. 즉 신용카드 정보를 취하기만 하면 그 이후부터는 그냥 결제를 위한 통신 과정인데요. 기존에는 카드를 긁어서 생긴 유도 전류를 통해 마그네틱 선에 기록된 신용카드 정보를 읽는다면 삼성페이의 MST는 스마트폰에서 이러한 자기장을 생성하여 무선으로 정보를 보내는 것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기존 긁는 방식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서 무선으로 정보를 읽는 기능만 가능하다면 긁는 동작을 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중에 무선으로 전송된 정보를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수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페이를 쓸 수 없는 경우가 덜어 있긴 했지만 2020 원더키디 시절도 지난 지금은 그러한 구형 단말기를 찾아보기가 더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단말기에서는 삼성페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긁는 방식의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 복제나 안전성 면에서 우려가 되어 신용카드에 박혀있는 IC칩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삼성페이의 MST 경우 기존과 같이 자기장을 사용하기에 보안이 취약하지 않는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삼성페이에서는 지문 인식이나 비밀번호 등록과 같은 외부 인증을 통해 1차적으로 보안성을 챙기고 신용카드 정보는 가상의 카드 정보로 전송하여 2차적으로 방어하게 되는데요. 삼성페이의 초기 버전에서는 제한시간 90초 안에 한 번만 사용 가능한 가상의 카드 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 매번 결제할 때마다 가상의 카드 정보가 바뀌었기에 삼성페이와 카드 단말기를 통한 취소가 불가능하거나 그 과정이 매우 지저분해진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삼성페이 버전에서는 가상의 카드 번호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결제 때마다 그 번호가 바뀌지 않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기존 제한시간 90초에서 50초로 줄인 현 방식은 한 번 결제가 된다면 다시 인증할 때만 결제될 수 있도록 조정된 버전이죠. 이러한 삼성페이는 단말기가 잘 인식하기 위한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후면 카메라 부분을 단말기의 근처에 갖다 대는 것이죠. 이는 MST를 위한 코일이 주로 후면 카메라 주변에 위치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삼성페이 인증 후에 스마트폰에 귀를 잘 갖다 대면 약 1.5초를 주기로 소리가 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을 빠른 결제로 인도하는 MST 부분입니다. 구형 카드 단말기에 MST 결제를 하는 경우는 적어도 1.5초 간격으로 위치를 천천히 옮겨간다면 조금 더 인식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신용카드를 긁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NFC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진 적도 있었지만 삼성페이는 MST와 NFC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NFC 모드가 켜져 있다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NFC 패드에 올려놓기만 해도 결제가 됩니다. MST 기술은 NFC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점차 자취를 감추어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갤럭시 워치 4 시리즈는 NFC를 지원하기에 티머니, 캐시비와 같은 NFC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MST 기반의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내 시장을 고려하여 삼성페이의 MST 지원은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하긴 했지만 알리페이, 애플페이, 구글페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NFC 기반 결제 선두주자들의 점유율을 끌어내리기 위해 해외 제품들의 경우 MST 지원을 점차 줄여가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미 NFC 기술을 통해 선점한 다양한 페이들 앞에 삼성페이가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을 바꾸는 핵심 기기가 되는 지금 삼성페이, 애플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은 그 혁신 속에 또 다른 혁신으로 성질 급한 저 같은 사람들을 매우 흡족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궁핍했던 10년 전의 그 공돌이들이 이제는 다들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엔지니어로 성장한 지금 아직도 그때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지문인식이 안 된다고 궁시렁거리는 그 녀석을 보니 엄청나게 빡이 치면서도 추운 겨울날 제 손가락도 엄청나게 건조할 거라는 생각에 제발 내 지문도 인식되지 않아 삼성페이 결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야비한 피터파고 안달공화 에러였습니다.